자, 많은 애들한테는 자연 속에서 하는 경험 또는 자연과의 경험, 그것도 사실적, 직접적 경험 있나 없나? 없지, 결여. 그럼 요즘 애들 뭐 산에 가서 노는 애들 있니? 맨날 방에서 TV에서 뭐 TV나 보고 게임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자연과 함께하는 사실적, 직접적 경험이 없고, 이와 같은 경험의 결여가 야기를 하는 거야, 애들한테. 간주하도록. 동사, 목적어 다음을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격 보호고, 그렇다면 cause는 오형식. 그런데 cause 하게 되면 야기하다라고 번역하잖아.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지. 자, 오형식이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닐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를 쓰고,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로 들어간 regard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장에서 as하고 만나. 그래서 오른쪽에 쌤이 정리한 것처럼 regard as를 A, B하고 연결하게 되면 A를 B로서 간주하다. 애들이 뭐를, 자연적 세계를 뭐로 간주한대? 단순한 추상적인 걸로 간주한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게 뭐냐면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영화화된 장소라는 거지. 아이들 머릿속에 자연은 환상적인 자연, 아름다운 자연으로 영화화가 됐지만 실제 그 자연은 그런가? 그렇지 않아. 실제 자연이란 장소는 가득 차 있는데 멸종 위기 직전의 열대우림, 위험에 처한 북극곰 따위로 가득 차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실제 자연은 되게 비극적인 자연인데, 아이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자연은 비극적인 자연으로 박혀있지 않고 환상적인 자연으로, 아름다운 자연으로 박혀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생각은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일 뿐이야. 구체적이지 못하고. 여기서 왜 추상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되니? 결국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버전은 그렇다면 사실적이라는 얘기냐, 허구적이라는 얘기냐? 허구적이라는 얘기지, 사실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버전은 대단히 허구적인 버전인데, 그 허구적인 버전은 아이들의 문 바로 바깥에서 아이들의 방식대로, 아이들의 속도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연. 꾸며야 돼. 아이들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속도로 발견되기를 기다려지는 자연이다. 자, 지금부터 wait로 갈 거냐, waited로 갈 거냐. 근데 여러분들 아나? 기다리다 wait? 얘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동사로 태어났어? 자동사로 태어났어. 절대 타동사가 아니야. 그럼 동사 자체가 자동사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자동사를 가지고 수동태 만들 수 있나 없나? 수동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PP로 꾸미는 게 아니라 ING로 꾸민다고.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허구화된 자연, 이거는 아이들 문 바깥에서 아이들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일상적인 자연보다 더 사실적이지도 않고 덜 사실적이지도 않다. 무슨 말이니? 허구화된 자연은 아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자연만큼이나 현실적이다. 일상적인 자연만큼이나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아이들은 허구화된 자연과 일상적인 자연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애들이 허구화된 자연과 일상적 자연을 어느 정도나 구분하지 못하느냐. 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고 발견하기를, 한 집단의 8살짜리가 확인을 하는데 평범한 자연의 종들보다 만화 영화 주인공을 훨씬 더 많이 구분해내더라고. 그러니까 드레핀 민들레가 민들레인지는 모르는데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뽀뽀로나 짱구는 또 기가 막히게 구분한다라는 얘기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도 고유한 능력. 어떤 능력? 인식하는 능력, 분류하는 능력, 그리고 순서를 정하는 능력. 정보에 대해서. 어떤 정보? 환경에 대한 정보.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분류하고 순서를 정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능력인데 이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궁금해한다고. 왜냐하면 평범한 야생의 종보다는 만화영화 등장인물들을 더 구분을 잘하니까. 이유가 뭘까? 애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세계라서? 사실적 세계가 아니라 가상적 세계가 돼서 그렇다는 얘기지.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로 말이야. 그게 바로 일부야. 로버트 펄이 최초로 불렀던 뭐라고 불렀니? 경험의 멸종이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로버트 펄이 경험의 멸종이라고 불렀는데 이 경험의 멸종이 과연 뭐냐? 지문의 맨 첫 번째 문장. 자연과의 경험, 어떤 경험, 사실적이고 직접적 경험이 아이들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뭐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얘기야. 자, 화살표 정리했니? 더 렉부터 시작해서 네이처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를 볼까? 요 동사 콜을 보자고. 동사 콜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동사 다음에 곧바로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뭐뭐를 부르다. 이때는 삼형식. 삼형식. 근데 동사 콜 다음에 명사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그때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을룰로 번역되는 첫 번째 명사를 목적어, 라고로 번역되는 두 번째 명사를 목적격 보호. 이때는 몇 형식? 5형식. 자, 지금 보고 있는 콜 말이야. 3형식의 콜인가 5형식의 콜인가? 이 밑줄 가가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두 가지로 번역해 보자고. 하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하나는 이렇게 번역하고. 일단 을룰로 번역해 볼까? 경험의 멸종을 부른다. 경험의 멸종을 부른다. 아니면 경험의 멸종이라고 부른다. 경험의 멸종이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번역할래? 경험의 멸종을 부를 거야? 경험의 멸종이라고 부를 거야? 경험의 멸종이라고 부르는 거지. 아, 얘가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였구나. 그럼 얘는 5형식이라는 얘기고. 그럼 5형식 동사 다음에 뭐뭐라고 목적격 보호가 붙었다는 얘기는 사실 중간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목간이 되는 건데, 뭐에 목간이 되냐면 5형식 동사 콜의 목간이 되는 거야. 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at을 쓰느냐 which를 쓰냐, 그지? 이 얘기는 뭐니?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선행사가 있다면 which를, 선행사가 없다면 what을. 이런 가정 해볼까? 앞에 나오는 part라는 명사가 선행사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part를 선행사로 본다면 이때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which 사이에 그렇게 되면 무슨 사가 끼어있나? 전치사가 끼어있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전치사가 끼어있으면 그 자체로 얘는 또 뭐가 되나?
한 번 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파트를 선행사라고 보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선택하는 순간 관계대명사 위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돼. 첫째는 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면서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된다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관계대명사는 있을 수 있냐 없냐?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선택하면 안 돼. 그러면 얘는 선행사이다 아니다? 선행사 아니라는 얘기야. 선행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선행사가 없다고 보고 what을 선택하고,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 맞다면 이때는 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수행하지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어. 답이 그래서 what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는 사람은 통과하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한번 해봐라.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자, 전체적으로는 애들한테는 사실적, 현실적 경험이 있다 없다. 없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는 존재라고 선택되는 말이 아니라 부재라고 선택되는 말을 선택해야 돼. 사실적 경험의 부재. 없다.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 현실적 세상이 아니라 가상의 세상이기 때문에. 되었니? 이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자, 그 다음 페이지.